가짜뉴스의 고고학은 뉴스의 형태를 뗀 가짜뉴스뿐 아니라 소문, 프로파간다 등 다양한 형태의 허위 정보가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적하며 가짜뉴스의 역사를 발굴하고 그 사이에서 인류의 생활과 문화, 행동 양식을 탐구하며 나아가 가짜뉴스의 대응책을 고민하는 책으로 흥미롭다. 저자는 넘쳐나는 복잡한 정보들은 불가피하게 정보 피로와 불확실성을 초래했으며 절반의 진실, 약간의 허위를 섞은 정보에 이끌리는 이유는 그 혼란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찾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전한다. 저자는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에게 집중된 권력이 가짜뉴스 현상이라는 위기를 만든 원인이라는 팀 버너스리의 말은 과장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졌고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탐색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허위 정보의 배포는 특정한 시기에 그 당시의 미디어 기술에 크게 의존했고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생산되었다. 고고학은 역사의 장속으로 들어가서 악의적 소문, 공포심 조장, 허위 정보를 동원한 선동, 날조된 가짜뉴스의 보도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조건과 메커니즘을 재구성하여 살펴보는 서술이다. 저자는 15세기 이후 마녀 사냥과 고문은 집단 관계처럼 유럽을 휩쓸었다고 말한다. 마녀 재판은 500년 넘게 지속된 허위 정보에 의해 가능했으며 카톨릭 교회가 가장 약화되었던 17세기에 극에 달했다. 이 책에서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 권위를 되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 재판을 활용했으며 마녀 사냥의 실체는 종교적 권위에 기댄 폭력에 불과했다. 한껏 부풀려진 공포가 제도적 폭력을 가능하게 만들자마는 희생양이 생겨났다. 마녀로 지목된 여성들은 대부분 무신론을 고집한 독신녀, 부모 없는 부와 자식이 없는 50대 여성들이었다. 부유하다는 것은 이단과 똑같은 범죄였다. 마녀라는 자백만 받으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백할 때까지 고문을 했다. 마녀를 불태우고 나면 남은 재산은 교회로 귀속되었다. 마녀 사냥은 패스트 전염, 봉건 귀족들의 수탈로 인한 농노들의 궁핍과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단이었다. 교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적 원한을 갚기에도 유용했다. 마녀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성을 불분명했지만 교황이 마녀에 대한 공포를 공식화하자 합법적 폭력을 낳았다. 정작 위험한 것은 고문, 인권 침해, 허용이었지 마녀의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었다. 저자는 미디어는 자연스럽게 프로파간다의 수단이 되었으며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고 수용할 만한 것인가를 정의하고 어떤 정보나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태도를 유도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대중이 진지하게 성찰하기보다는 편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프로파간다가 범람하면 대중은 자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광고주나 선동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라틴어 단어 프로파간다는 확장을 뜻한다. 로마 교황청이 1599년 포교성을 설립하던 무렵에는 신앙의 확장이란 의미가 강했다. 프로파간다는 대중을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홍보 전술을 의미한다. 가짜뉴스, 허위정보, 유언비어는 정치적 대립구도나 전쟁에서 대중의 지지를 이끌기 위한 프로파간다의 수단이었다. 프로파간다의 방식은 다양하며 시대를 거치며 변화해왔지만 그 목적은 언제나 하나였다. 대중의 인식을 사로잡고 여론을 장악하는 것이다. 거짓은 빠르게 이곳저곳을 누비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다음에야 느지막이 걸음을 옮긴다. 오류와 허위를 발견한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해도 자발적 수정이나 정정 중재는 늦게 이루어지며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보장도 없다. 오늘날 허위 정보의 증폭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을 빼놓고 말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오로지 사용자의 선호만을 반영하여 정보 흐름을 조정하지 않고 무엇을 노출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쌓고 있다. 사용자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뉴스 정보의 흐름을 지배하고 노출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플랫폼 통제 권력을 강화시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용자들의 인종, 성별, 거주 지역, 정치적 성향, 콘텐츠 선호도에 대한 데이터는 서버의 어딘가에 저장되는 중이다. 페이스북이 광고주에게 선택 옵션으로 제공하는 마이크로 타깃팅 광고는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다. 신문, 방송 등 올드 플랫폼이 여론을 조종하는 힘은 점차 약해지겠지만 뉴 플랫폼의 힘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저자는 소셜미디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허위 정보가 전달되더라도 그것을 걸러내는 필터링 기능이 없다고 말한다. 페이스북에서는 가공의 인물이 사실과 맥락이 조작된 뉴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댈 수 있다. 개인이라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언의 전달 능력과 가시성을 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저자는 기사 노출이 포털 사이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의해서 좌우되고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시대에 스마트폰이 일상 속에 침투하자 허위 정보가 널리 전파되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전한다.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게시된 콘텐츠의 진실이나 거짓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수많은 사용자들의 개인별 데이터를 긁어 들여서 분석하고 개별 유저들에게 타깃화된 광고를 전달한다. 사용자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데이터는 늘어나고 광고를 전달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그렇다면 광고주들은 더 몰리게 된다. 가짜뉴스의 고고학의 저자 최은창은 이 책의 끝부분에서 허위 정보가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민주주의 취약점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면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 정확한 보도 관행, 팩트체킹의 강화, 뉴스 정보에 대한 비판적 수용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개방적 인터넷 자체는 민주주의를 붕괴시키지도 허위와 진실을 구분하는 개인들의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진정한 해결책은 개인 발언자를 추적하는 방식이 아니다. 허위 정보가 전달되고 증폭되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수단이 되는 플랫폼의 역할에서 찾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